오늘 준비한 연분홍 나체와 기생집 문 앞에서 맴돌이하던 이야기는 1930년대 별건곤에 주로 기고했던 채만식 선생의 꽁투입니다. 순수 작가이지만 잡지의 성격에 맞는 글을 기고했네요. 편하게 맥주 한잔 드시면서 읽는다 생각하시고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에 우리에겐 월간지 별건곤이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밤에 제가 드린 굵은 장미 한 송이 시들보다 발라도 버리지 마시고 저 따위린 날에 당신 나는 별거들 가시도 없고 독도 없는 이야기다. 다만 사람으로서 그럴듯한 이야기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9월 초승. 장소는 경성시내 소격동. 인물은 주인공으로 당시에 모 고등보통학교 5년급에 다니는 권군과 같은 방에 있던 피군, 그리고 권군의 아버지, 이웃집 주인, 그리고 모 여자 고등보통학교 3년의 학적을 두었다는 연분홍 나체미인이 중심 인물이다. 이 밤에 제가 드린 굵은 장미 한 송이 시들보다 발라도 버리지 마시고 피군은 어젯밤에 친구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문을 열어놓지 아니하였을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대문이 훤하게 열리고 방에는 응당 잠을 자고 있을 권군이 보이지 아니한다. 집에서 자지 아니하였으면 방안이 그렇지 아니할 터인데 모기장이 쳐져 있고 덮었다가 걷어친 혼니불이 있고 더구나 권군의 교복과 모자가 있지 아니한가. 혹시 변소에나 갔나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숙 주인이 무슨 일에 놀랐는지 얼굴에 황당한 빛을 띠고 안으로부터 나오며 아이고,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야단났소. 하고 장이 들레인다. 피군은 제육감이 움직였던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울적하여진다. 네? 야단이라뇨? 아이고, 권군이 잡혀갔어요. 잡혀가다니요? 잡혀갔어. 종로경찰서로. 왜? 이 옆에 집에 뛰어들어갔다가 이 말에 피군의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른 것은 밤마다 연분홍 모기장 속에서 옷을 활신 벗고 잠을 자는 이웃집 처녀의 연분홍 나체다. 피군은 급한 마음에 사건의 내용을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주인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다만 이웃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나고 야단이 일어나더니 들창으로 넘어다 보니까 권군이 순사에게 꼭꼭 묶여 가더라는 것밖에는 더 알지 못한다. 그것쯤으로야 피군의 예상만도 못할 것은 아니지만 피군은 바로 뛰어나가서 일어나지 않은 우평국원을 두드려 깨워 권군의 아버지에게로 지급전보를 쳐놓았다. 강간미수. 이것은 학생의 신분으로 용이치 아니한 범죄이며 따라서 피군 독단으로 조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권군의 강간미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이라고 하면 혈기방장한 청춘이요 병신이나 골새님이 아닌 이상 첩경 면치 못하고 덫에 걸리게 된 사실이다. 그것은 이러한 경로로 생기게 되었다. 그날 새벽 3시에 권군은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깨었다. 골머리를 휘어잡고 눈을 비비면서 툇마루에 나서 변소를 다녀왔다. 툇마루에 다시 올라서면서 오늘도? 하고 생각한 권군은 아랫집은 권군이 있는 방에서 동이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싹 다붙어 있기 때문에 툇마루에 서면 그 집의 방안이 내려다 보였다. 아랫집에 열어젖힌 들창문으로 해서 그 방안을 굽어다 보았다. 분홍 망사 모기장 속에서 은은한 전등불을 받아 어렴풋이 연분홍으로 질린 오동보동한 나체 처녀가 고운히 잠을 자는 연분홍 나체가 역시 권군의 눈에 띄었다. 맵시 있게 처진 두 어깨에 도독히 달린 매초로움한 팔,
오리알같이 불룩 나온 두 젖가슴을 고운 곡선으로 그려 내려가다가 갑자기 확 퍼진 엉덩이, 흐뭇하게 굵은 두 허벅다리, 차츰 가늘어지다가 둥그란 무릎 고패를 살폰 넘어 통통이 알이 밴 종아리, 조그만 발. 이것은 2학기 개학을 앞둔 14일 동안에 벌써 4, 5차나 보는 광경이었다. 어느 날인가는 잠을 자는 피군을 일부러 잡아 일으켜가지고 둘이서 구경하며 연분홍 나체라는 이름까지 지은 일이 있었다. 권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연분홍 나체를 바라보고만 서서 있었다. 그것은 무한한 유혹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었다. 아니, 청춘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몸에 실랏 하나도 걸치지 아니한 여의 나체, 게다가 은근한 분홍의 불빛, 숨을 쉴 때마다 볼록볼록하는 토실토실한 조그만 가슴, 옴찔옴찔하는 아랫배, 그리고 마침 빈대가 물었던지 어찌했던지 나체의 주인공은 뻗었던 팔을 싹 잡아당겨 이마 위에 걸치고 입맛을 얌얌하였다. 혹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지. 권구는 에라 하는 생각으로 두 집 사이에 있는 판장 울타리에 손을 대고 올라섰다. 두 집 사이의 간격은 겨우 2자밖에는 되지 아니하였다. 판장에 올라앉으며 바로 들창문으로 해서 사풋 방 안에 내려섰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느라고 권구는 잠깐 숨을 돌리다가 가만히 모기장을 떠들고 연분홍 나체 옆에 비스듬히 누웠다. 바싹 옆에서 보니까 저 멀리 볼 때보다도 더구나 고운 살결이었다. 흰떡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나 할까. 권구는 팔을 들어 나체의 가슴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끌어안으니까 나체는 지남철에 끌리는 쇠처럼 담속 끌어안기면서 눈을 반짝 떴다. 뜨는 두 눈엔 처음에 의심, 다음에 놀라움, 그 다음에 공포. 이 순서로 그 시간은 다만 100분지 1초 동안에 변화가 생기며 으쓱 몸을 사리더니 그의 입에서는 어머니!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떨쳐나왔다. 권군의 놀라움도 그 이상이었었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처년 벌떡 일어나 임시로 모기장 자락을 걷어 위선 급한 곳만 가리면서 4-4번씩 아버지를 불렀다. 권군도 따라 일어섰으나 달아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 망지소조하는데 저편으로부터 중노인의 놀라운 소리가 들렸다. 걔우 왜 그러느냐? 어? 이어서 쿵쿵거리는 발자취 소리가 들리며 아버지의 정체가 나타났다. 가우 왜 그래? 어? 하며 주인이 들어오다가 권군을 보자마자 성이 꼭디까지 치밀었다. 저거 웬 놈이냐? 어? 아, 이놈 웬 놈이야? 에이, 저 사람이 내가 차는데 와서 아이고 저런 죽일 놈 이놈. 야 가서 너 가서 순사 데려오느라. 내 이놈. 권군은 꼼짝 못하고 잡힌 바가 되었다. 이리하여서 권군은 순사에게 묶여 종로경찰서로 갔다. 주인은 차마 자기 딸이 발가벗고 자는데 어찌하려고 권이 뛰어들어왔다고는 못하고 도적질을 하러 들어왔다고 순사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도적의 어휘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미지수. 그날 저녁 때 권군의 아버지가 올라왔다. 피군에게 사실 전말을 모두 듣고 놀라며 없는 아들을 공연히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어찌하자는 도리는 나서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이 권부는 침입당한 집을 찾아가서 무수히 사과를 한 후에 다시 교섭을 하여 놓여 나오도록 하여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안 됩니다. 원체 그 애들이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이 얕은 탓으로 우란히 죄에 내려배지요. 심지어 옆에 내 속옷 빨아 넣은 것까지 내려다보고 흉을 봅니다 그려. 아이고 이건데 그런 줄이야 압니다만. 그러고 그저 된 소리 안 된 소리 귀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마구 대고 짓거리고 완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더니 필경 에휴 창피해. 아이고 글쎄 그러신 줄 압니다.
그러나 노영께서도 자손을 귀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놈이 죽을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부모된 마음에 자식을 생각하기는 마치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피친입자 측에선 어떻게 생각을 돌리었던지 권부의 간청을 승낙하였다. 권부는 그 집 주인이 종로서로 교섭을 가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피구는 궁금증이 나서 문 앞에 지켜섰다가 하회를 물어보았다. 글쎄완 가서 말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의하게 될는지. 그 집에 가서 말한다면 무사하겠지요. 하여간 미수니까요. 아이고 완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이거 참 이거 정 참다 못 참으면 흔해 신맛지라도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아이고 창피해서 완 아이고. 피구는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그날 밤에 권구는 다행히 백방으로 놓여 나왔다. 도적질을 하러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아무것도 훔치지 아니하였고 또 학생의 신분으로 장래가 염려되니까 놓아주게 하라고 피해자 측에서 제의한 교섭이 매우 유력하였던 듯하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친다. 그러나 마지막 또 한 가지 우스운 일이 있다. 권부는 아들을 시켜 그 이웃집 주인에게 잘못하였다는 사과와 노여 나오게 하여 주어서 고맙다는 치하를 하러 보냈다. 권군이 찾아가서 절을 넙죽하게 하니까 그 집 주인은 이마에 내천자를 쓰고 잘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권군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백방의 교섭까지 해주셔서 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말을 겨우 하였다. 그 주인은 다시 화증이 났던지 가거라 이 녀석아. 보기 싫다. 가. 아이고 어쩔 뻔했어. 아이고. 가. 하고 냉갈령을 놓아버렸다. 이 밤에 제가 드린 굵은 장미 한 송이 시들고 나물라도 뿌리. 모여든다 모여들어 어중이 떼중이 모여들어 볼때바지 두루마기 온갖 착항이 모여든다. 예 사노라 술 한잔 더 먹어라. 술 한잔 못해 곱빼기로 붓고 곱창해. 기생집 문 앞에서 맴돌이하던 이야기. 예 사노라 술 한잔 더 먹어라. 술 한잔 못해 곱빼기로 붓고 곱창회관 너버니 등속. K와 S는 다 같이 술이 얼큰히 취하였다. 그들이 T관 문 앞에서 불러놀던 기생 H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인사를 받고 길거리로 나선 때는 자정이 벌써 지났다. 두 사람은 다 남북으로 갈리었다. K는 이문 안으로, S는 종로편으로. 갈리면서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하였다. 잘 가게. 잘 가게. 아이고 웬만하면 택시라도 타지. 아이, 괜찮아. 내가 뭘 취한 줄 아나? 그 취하지 아니했겠지만 어찌 이게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걸. 아이고, 내 걱정 말고 차라리 자네가 타고 갈 도리를 해야 하겠네. 아니 괜찮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러면 내일 구락부에서 만나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갈라섰다. K는 외투깃을 세워 목을 푹 파묻고 어두컴컴한 이문안 길을 빠져 사동의 큰 거리로 나섰다.
날은 몹시 춥고 거리엔 지나다니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K와 같이 취한 한량의 갈짓자 걸음이 다문다문 어른거릴 따름이다. K는 낙원동으로 들어서는 길 어귀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고구마 장사가 구수한 냄새를 피우며 일부러 한 곡 좀 멋들어지게 외친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고구마, 따끈따끈한 구운 고구마. K는 집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종로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승동 예배당 다음 골목으로 들어섰다. 승동 예배당 뒷문 골목 옆에 바로 오늘 밤 같이 놀던 H의 집이 있는 것이다. 이편 S는 종로로 나섰다. 주인을 잃은 듯이 휘잉 빈 넓은 거리엔 요릿집에서 돌아오는 기생 태운 인력거와 눈방울이 흉한 자동차가 가끔 지나갈 뿐이다. S는 서편으로 향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버리고 동으로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왜 그리 가세요? 하는 연한 소리가 들린다. 획 돌아보니 H가 인력거를 타고 간들간들 지나간다. S는 보이지 아니하는 미소를 머금고 발을 옮겨 놓았다. 오래지 않아 H의 인력거가 종로에서 사동 뒷골목 들어가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진다. S는 청년회관 옆골목으로 해서 사동 뒷골로 방향을 정하였다. 운동과 시간이 합력한 결과 S는 승도 예배당 뒷문 옆에 있는 H의 집에서 대여섯 걸음밖에 더 아니 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저편 호해여관에서 나오는 고브린 골목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쑥 나왔다. 틀림없는 K다. 두 사람은 어두운 속에서도 피차의 누구임을 알았다. 두 사람은 머뭇하다가 서로 눈치를 안 채이려고 저벅저벅 걸어들었다. 그러나 문득 나오는 말은 자넨가? 자넨가? 라는 한마디씩이다. 이렇게 서로 물어놓고는 서로 얼굴 표정과 낭패의 기색을 숨기려다가 또다시 아유, 어디 가나? 나? 에이, 저희 어디 좀 다녀가려고. 자넨? 나? 저 어디 좀 다녀가려고. 에이, 그러면 다녀가게. 그래, 다녀가게. 두 사람은 엇갈렸다. S는 걸음을 옮겨 호해여관 앞을 지나 새로 지은 피모의 병원 앞으로 해서 인사동 골목으로 나서서 방향을 북으로 정하고 올라갔다. 가다가 다시 이문한 골목으로 들어서 아까 놀던 T관 앞을 지나 종로로 나섰다. 그는 K와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사방을 주의하여 보았으나 보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K는 H집 문 앞을 지나 인사동 뒷골목에서 청년회관 옆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S와 마주칠까 두려워 청년회관 뒤를 끼고 돌아 이문 안으로 넘어들어 또다시 H의 집을 향하였다. K와 S는 이번에야말로 설마 하고 H의 집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설마는 사람을 죽인다. 또 둘이서 만났다. 에? 웬일이야? 자넨? 난 에라이 망할 녀석. 아이고 이 녀석아. 가차세. 자네 말이 오라. 잘 가게. 잘 가게. 두 사람은 엇갈리었다. 1시간 뒤에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났다.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다 같이 동관 있는 선술집으로 향하여 간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라. 고구마, 따끈따끈한 구운 고구마. 예, 사노라. 술 한잔 더 먹어라. 술 한잔 못해 곱빼기로 묻고 곱창 회간 너버니 등속 인